예,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TV 이택삼입니다. 8월 21일 일요일 오후 7시 43분이에요. 오늘 나스닥 시황 방송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라이브로 하면은 뭐 이렇게 질문 받고 이제 어떤 뭐라든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씩 들어오니까 또 소통하고 그러니까 진행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되게 압축적이고 되게 전달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평일에도 방송하기 전에 시향 방송을 할 거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좀 해서 좀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여기가 고점 찍고 11월 나스닥 고점 찍고 16,700 정도 찍고 12월 30일 고점부터 이어지는 장기 하락 채널입니다. 노란색은. 그리고 이쪽 하단은 2021년 9월달 그때부터 내려오는 2022일 뭐야 이거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까지 이어지는 장기 하락 채널이에요. 그 채널에 대한 신뢰도는 스스로 검증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조금씩 벗어나도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방송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나스닥 시향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우하락 채널에서 지금 6월달 고점 만들고 연저점이 2022년 연저점이 나온 이후에 중기 상승 채널이 녹색 부분이고 그 안에 이 초록색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베이직 채널 패럴렐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시청자분께서 브라이언 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방송이 좋다더라, 내용이 좋다더라 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재민교포신가 봐요. 정확히 이제 말을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이제 미국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몇 번 보다가 스킵하고 말았는데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재미교프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한번 저도 가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거를 기본 이제 녹색 채널을 베이직 채널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채널 보이죠? 이거를 엑셀레이팅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엑셀레이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속 페달 그 엑셀레터라고 막 하잖아요. 엑셀레이터 그 우리 자동차에서 가속 페달 가속하다는 겁니다. 엑셀레이트. 그 다음에 그 반대는 디셀레이트가 되겠죠. 발음이 좋지 않으니까 전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이 기본적인 베이직 채널을 긋고 거기에서 가속화되는 채널을 찾고 거기에서 다시 그 반대조는 가속화하다는 뭐죠? 디셀레이트는 당연히 속도를 줄이는 거겠죠. 아마 조정 채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장기 상승 랠리에서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하면은 이러다가 롱 잘못 물리면은 위험합니다. 곡소리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550에 매도를 잡았다가 정리를 해서 지금 매수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외복 느낌은 없다. 좀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죠. 잠깐만 다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외복 느낌은 많이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외봉은 이렇게 안 떨어진다 했는데 내일 월요일 지금 불과 이제 10시간도 안 남았어요. 이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예. 분명히 이런 6월 때처럼 패턴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초보분들한테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가 있죠? 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 저항, 그리고 다섯 번째 수렴과 발산. 제일 중요한 게 캔들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증권사나 HTS를 키면 이렇게 캔들 거래량 이평선 거기서 이제 지지 저항이라는 게 나오고 수렴은 뭡니까? 발산 하방 발산 수렴 그리고 또 수렴이 멈춘 하락이 마감이 된 다음에는 수렴이 마감된다면 여기서 마감됐겠죠. 그러면 상방 발산을 하겠죠.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캔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캔들이라는 게 너무 기초적인 거라 말씀 안 드려도 되나요? 음. 그래도 한번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캔들에는 뭐가 나오죠? 시가, 그리고 고가, 그리고 저가, 종가 네 가지가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어느 정도를 모르고 지금까지 주식이나 해외 선물 하나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어, 지금
이렇게 음봉인 경우에는 이게 시가가 되겠죠. 위 마디가, 그리고 윗꼬리는 뭐가 되죠? 고가가 되고, 맨 밑에는 저가가 되고, 그날의 저가가 되고, 그날의 그다음에 종가는, 그 마무리, 그날 마무리의 종가를 얘기하겠죠. 양봉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양봉은 그 반대로 이때가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고가, 그다음에 여기서 그날의 저가, 그다음에 종가 이렇게 되겠죠. 한번 뭐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6월 달에 상승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이때의 종가, 그다음에 이때 종가가 여기죠. 그럼 종가에서도 보면은 그 다음날 그 종가를 고슬리는 고가는 또 나옵니다. 이게 일봉이라 그렇지, 저는, 이게 이제 분봉으로 볼까요? 근데 원래 저기 거를 보여줘야지.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봉을 때 볼 때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6월 19일 시황방송 보면은 6월달 그 중순부터 이어지는 중기 상승 채널의 MACD의 첫 데드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일단은 MACD는 거의 그 보주 지표는 보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6월 상승하고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6월 중순에 골든크로스 이후에 첫 데드크로스가 어제 났어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날. 그래서 데드크로스 초입이니까 저희 가족방화되는 데드크로스 초입이니 조심해라.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거 곡소리 나옵니다. 매수에 물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저는 매수를 잡고 있냐? 제가 평단이 13,000, 이거는 본인이 직접 MACD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앤 디버전스, 컨버전스 이것도 똑같아요. 수렴과 발산, 컨버전스가 모이는 거고 디버전스가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모든 거는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렴계 발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지금 제가 너무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난 사고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이면 벌어져야 되고 벌어지면 모여야 된다. 이 내용에 집중해서 한번 하루에 초보분이라고 하면 집중해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갖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쉬워 보여도 그거에 대한 사고력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평선에 대해서 모이고 발산하고 엄청 달라집니다. 이어서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일본 지금 이렇게 카운팅을 했었죠. 이때 무슨 뭐 이거 CPI 발표했대요. 뚝 떨어졌고 근데 이때 새로운 파동의 시작. 이래가지고 제가 롱을 잡았다 그렇게 오래 못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이게 진짜 찍고 외봉으로 빠지느냐 못해가지고 끼우였고 이렇게 2개월 만에 상승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장장 2개월 만에 상승 랠리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개월 만에 첫 MACD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근데 왜 저는 롱을 잡고 있냐? 그러면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캔들, 시가, 그리고 고가, 종가, 저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처음 방송 기자만 얘기했던 게 이 노란색 부분이 장기 하락 채널, 그리고 파란색이 이게 엑세서레이팅 채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제 일봉이 오니까 그 반대인 디세서레이팅 채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중에도 선물이라는 게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좀 지저분해 보이죠? 좀 지울까? 근데 또 이게 또 하나하나 중요해서 그리고 지금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게 지금 하락 세기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A, B, C로 빠졌는데 여러분도 여기 카운팅을 하시면 다 알 겁니다. 너무 잔파동에 휘두르지 말라고 해서 지금 뭐 이거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이 C파 단절이지 않겠냐. 그래서 반등이 왔는데 너무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크게 봤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리고 지표 FOMC 의사록이죠. 특별한 외부 이벤트로 인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카운팅을 안 친다고 번외로 한다고 하면은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B가 되고, 이거는 제가 그 영상부터 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 C. 그리고 반등이 오면서 이때 어디야? 이때쯤 620까지 열어둔다고 하면서 550에 숏을 잡았어요.
그때가 그리고 그 영상이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곡소리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보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뭐 어디 보면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는 자주 안 하는데 위험할 것 같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620까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620까지는 열어둔 상태에서 숏을 잡았고 그게 A 반등 B. 그럼 이게 피보나치를 걷을 때 피보나치를 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아신다는 가정에 고점과 저점이었을 때 이때는 지표니까 X. 그러면 이게 정확히 하프를 맞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볼게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 지금 이거 리버스로 돼 있나요? 리버스로 돼 있네. 그렇죠. 리버스와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네,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점 대기 하프죠. 0.5 맞고 떨어졌고 다시 여기서 봤을 때 거의 1대1 빌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1대1 빌로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클릭하고 리버스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버스 보세요. 그러면 그 1.236배로 떨어진다. 뭐 1.381배로 떨어진다. 2.618배 어디 있어? 2.618이 어딨냐? 2.618배 있네요. 1.618배로 떨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A 파동은 마무리가 언제가 될지 몰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파동이 마무리돼야지만 B파에 대한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신입니까? 1분 1초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는 가정하에 반등 B파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파동이 마무리됐다는 가정하에 반등 B파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피보나치로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반등 B파 A가 나오고 B파가 났을 때 이 한 파동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길이만큼 얼마만큼의 길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널링과 지지 저항 추세줄 그리고 비율에 맞춰서 중요 지지정 때 맞춰서 찾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매매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파동이 마무리되어야지만 색깔 좀 바꿀까요? 이렇게 A라는 파동이 마무리돼야 되지만 돼야지 위에서 피보나치를 긋고 그 반등이 보통 38이나 618이 흔하다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한 이후에 그 A파의 길이만큼 C파의 길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 그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채널링과 중요 지지 저항 값으로 해서 그 추론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예측이라는 거지 이거를 100% 맞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예측 20-30% 대응 7-80%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A, B, C로 떨어지고 이거 다시 A로 보고 반등 B파를 보고 여기에 지금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게 금요일날 방송인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로 보고 반등 B, 이거 C로 봤죠. 이걸 다시 A로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걸 프랙타일이라고 우리 맥스 군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고 중요한 제가 이제 235 반등을 얘기했는데 한 틱 차이로 못 먹다가 좀 먹었어요. 그날도. 근데 이런 거는 중요 지지 저항으로 찾았겠죠. 네, 중요 지지 저항 값으로. 그리고 왜 그랬냐면 이것도 그때 제가 235를 왜 썼는지 제가 몸이 힘들다면서 A 파동이 뜨고 반동 B파가 이거는 FOMC 의사록이니까 카운팅 제외 하프 눌리고 1대1 비율로 했을 때 2, 3호인데 찾아보니 230인가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중요 지지정 된 것 같아서 이때 반등 조심이라고 했고 제 방송에서 13,300보다는 13,230부근이 반등이 더 확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금요일날 방송에 다 있고 제가 결과론적으로 후행적으로 절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락이 멈췄다는 가정하에입니다. 하락이 멈췄다는 가정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1.236배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1.382배가로 떨어질 수도 있고 1.618배 혹여는 2.618배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A, B, C 이걸 다시 한 파동으로 A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A, B, C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한 파동이 끝났을 때 다시 반등 B가 나온다. 이 프랙탈이라는 거를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뭐 소우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쪼개 보면 이 ABC에 이 얘기도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본인이 검색하시고 자기 능동적으로 구글링 하셔서 정보의 바다에서
본인 걸로 만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저한테 질문만 한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A, B, C가 됐고 다시 이게 A가 됐죠. 무슨 얘기죠? A, B, C가 됐고 이게 다시 A가 됐고 B, C가 됐죠. 그럼 여기 안에는 또 다시 A, B, C 1, 2, 3, 4, 5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건 30분봉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1대1 비율로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하락이 멈췄다는 가정하에 얘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나 우리는 상상을 생각을 해보겠죠. 예,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길 바라며, 이거가 헷갈린다고 하시면 리와인드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리버스를 좀 풀었어요. 하락이 멈췄다는 가정하에 여기 고점부터 이거 한 파동이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됐다는 가정을 한 거잖아요. 가설을 세운 거잖아 우리가. 종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멈췄다는 가정을 하는 거지. 그쵸? 종가 어디까지, 이게 저가가, 그날 저가가 어느까지 가는지 헷갈리네. 잠깐만요. 13,228. 그렇죠.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다시 이게 A, B, C로 떨어지고 이걸 다시 한 파동으로 받고 하락 마감이라는 가정하에 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가정하에 이거 좀 잘 안 보니까 지울까요? 다 중요한 선인데 이거 하락세기로 보이는 선도 지울게요. 하락세기도 지금 이거 하락세기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했어요. 하락세기 다음에 반등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A, B, C로 떠주고 한 파동할 때 이 반등 구간에 1대1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하락 멈춤이란 가정하에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그럼 다시 이거에 대한 피보나치를 걷는데, 저희가 제가 이날 금요일날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레벨이, 지지 레벨이 13,420을, 이 13,420 엄청 중요한 라인입니다. 보세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깨고 음봉으로 깨고 다시 백테스팅 했죠. 그리고 떨어졌어요.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공부보다는 자기 관찰의 시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420 왜 중요 지지 저항이라는 거. 여기를 이 레벨, 이 지지하는 레벨을 무너뜨리고 다시 백테스팅 했다면 이걸 백테스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족방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를 13,200을 깬다고 하면은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대로 해서 A파, 반등 B파, 2파에 대해서 쭉 했을 때 리버스로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236, 1.382 그리고 뭐 1.618, 2.618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가설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돌려보면 나오니까 다음 챕터로 이동. 그랬을 때 저는 반등자리라는 가설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러면 13,228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나는 어떡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13,000 이렇게 우리는 주요 숫자에 대해서 심리적 지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은 뭐 100달러라든가 90달러라든가 이런 게 딱딱 떨어진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그 주식값이 바뀔 때마다 5,000원, 만원대로 바뀔 때마다 그 호가창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심리 지지 저항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13,000 여기 더 빠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도 맞을 것 같아. 제가 이거 13,200 정도 했는데 혹시 또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까봐 제가 13,200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13,200 정도에 보면은 여기 한번 급등했다가 한번 지지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오래 끌고 가지 말고 매수를 봤다고 하면 저는 13,200에서 흐름이 이상하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게 1.236이나 1.382 뭐 1.618배로 떨어졌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기 하락 채널, 그리고 이거 액세스 레이팅 채널, 그 다음에 이게 조정 채널을 가야겠죠. 그럼 조정이 지금 들어왔어. 조정이. 근데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고점에서 추세선을 긋고 했을 때 이 각을 맞는 거를 제가 목표로 했거든. 그래서 618까지 가능성. 그래서 제가 평단이 아까 13,550이라 13,545까지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매도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났다가 쪼그라들거나 그걸 다 반납하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13,200을 깨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대응을 할 거고, 외복 느낌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반등이 있다. 근데 반등 힘이 약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 반등해서 다시 매도를 잡겠죠. 그리고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었냐, 420이 중요한 자리인데 420 자리가 이 값에 대해서 되돌림 자리입니다.
아이고. 이 값에 대한 되돌림 자리. 이 값에 대한 되돌림, 이게 어디 있어?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 파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프랙탈 다시 돌려보시고, 이 파동에 대해서 382 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본 게 뭐냐면, 이게 액세스 레이팅 채널이죠. 이 채널의 상단을 백테스팅을 한다고 하면 420, 236, 못해도 236은 가야 돼. 236짜리가 이 자리야 또. 그러면 이 액세스 레이팅 채널 상단이 13,350인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이거는 진짜 골 때려지게 하는 거야. 여기선 세게 잡아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22, 382 자리인데 돌파하고 백테스팅 딱 하고 장대 음봉을 빠졌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거보다 중요 지지 저항만 찾았으면 내가 무너졌고 다시 백테스팅 할 때 이때 강력한 힘을 느꼈으면 여기서 매도 잡아도 돼. 따라 안 들어갔어도. 백테스팅을, 저도 근데 성격이 급한지라 같이 따라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꼭 다시 백테스팅 할 때 잡는 습관을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백테스팅 안 하고 쭉 빠질 때도 있어. 그러면 얘가 다시 확인하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 방송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보고. 잠시만요. 이게 배너 하다니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오케이. 이게 좀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618, 382, 236에 대해서 이 엑셀레이팅 채널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근데 방송 중에서 여러 번 물어봐도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 1파 고점을 센터 라인으로, 그리고 4파 저점을 이걸 하단 라인으로, 그리고 3파 고점을 상단 라인으로, 5파 고점 상단 라인으로 한 채널이 엑셀레이팅 채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반대인 조정 채널을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 추세줄이 이게 지금 맞는가, 고점이 나오고 이 비슷하게 맞는 각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게요. 죽은 고양이를 던져도 나오는 게 데드캣 바운스인데 2개월의 상승 랠리, 분명히 일봉상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났어도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엑세슬레이팅 채널을 걷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디세슬레이팅 채널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조정 채널을 이런 가능성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가능성으로 보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색깔을 조정이니까 파란색으로 바꿀까? 파란색. 이런 느낌으로 다시 줌 아웃 크게 해볼게요. 중기 장기 하락 채널에서 이게 파란색이 액세스 레이팅 가속 채널, 그리고 이 초록색이 베이직 채널. 이게 색깔이 똑같은 색깔일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이게 디세서레이팅 채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돌려서 보시고, 그랬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의 가설에 대해서 618까지도 반등이 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일단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 당장 내일 생각할 거는 420까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236까지 13,350까지 반등을 하느냐. 왜? 이 가속화 채널, 액세스 레이팅 채널을 상단 테스팅하고 다시 빠질 수가 있고. 근데 이놈이 지금 녹색 추세수는 무슨 색이죠? 중기 채널이에요. 중기 채널까지 한번 618 자리까지 테스팅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가능성은 다시 고점에 대한 이 추세선을 걷는데 여기까지가 618 자리라더라. 그런데 만약에 이 가설은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설이고, 그게 안 떨어졌을 때는 다시 최대한 요약.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봐도 되는데, 이거를 한 파동이 끝났다고 했을 때, 이거 리버스로 돼 있나요? 안 돼 있구나. 이게 이 파동이 하락이 멈춤이라는 가정하에 반등을 가설을 세운 거지.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다? 1.236배, 1.382, 2.618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 장기 우하향 채널 한 이 정도 13,068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가설과 하락할 수 있는 가능, 그거는 내일 13,200 부근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채널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장기 채널, 중기 채널, 그리고 거기서 가속화 채널, 액세스 레이팅 채널, 그 다음에 조정이 오는 디세서 레이팅 채널. 이 부분은 저도 뭐 야매로 배운 건데, 한번 뭐 브라이언 김님이 하셨던 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근데 굳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모이면 좁혀져야 되고 벌어지면 좁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하락세기 느낌으로 왔을 때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반등이 이게 1대1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제가 13,230부근부터 반등을 얘기했던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뭐 지금 하락이 일봉상 지금 외봉 느낌이 나더라도 외봉으로 느낌이 강한데 제가 여태까지 매매했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외봉 느낌은 아니더라라. 그래서 반등 가능성을 본 건데 그게 직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전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직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13,200을 강하게 부셔버리면 거기서 손절하고 다시 거기서 매도를 잡던 그거는 내일 까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녹화 시간 25분이 지났어요. 정말 집중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오래됐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여기에서 피드백이나 어떤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기능을 원래 몰랐어요. 네, 댓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하고 유튜브 아이디하고 더 상의하면 제가 이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동의시 해주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피드백과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장인 게 선물인데 준비하지 않고 오늘 롱이야 숏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능동적으로 구글링해서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래서 본인들 걸로 만들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답안지를 달라 라는 식으로 시장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손을 얹고 나는 얼마만큼 시장에 준비를 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하위 90%가 아니라 상위 10% 이상, 상위 5% 이상 그렇게 노력하셔서 항상 성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